이 개 팔 거예요. 2024년 12월 어느 새벽, 대전 둔산동 은하수로 23길. 철거반 직원들이 황금치킨 간판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50대 박성호 씨는 흰 진돗개 목줄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분양업자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순종 진돗개 13살이면 50만 원 드리죠.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년 가게, 7천만 원 빚.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분양업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기가 성호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성호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팔겠습니다. 네. 아까 팔겠다고. 이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그가 지킨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1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1년 4월, 성호 씨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생산직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20년 근속, 나이 46. 아들 준호는 부산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등록금이 걱정이었습니다. 아빠, 나 알바할게. 공부나 해, 아빠가 해결한다. 성호 씨는 퇴직금 8천만 원과 신용대출 2천만 원으로 대전 둔산동에 작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아내 은정 씨와 둘이서 새벽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매출 7만 원, 기름값 3만 원, 재료비 4만 원, 이윤이 없었습니다. 은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미천 다 까먹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성호 씨는 아침마다 전단지 천장을 돌렸습니다. 양념을 23번 바꿔가며 맛을 찾았습니다. 손님들 반응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너무 맵다. 짜다. 기름지다. 하나하나 고쳐나갔습니다. 그해 8월 말,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골목 구석에서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깡통 박스 안. 생후 2달쯤 된 진돗개 강아지가 비에 젖어 떨고 있었습니다. 입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호 씨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개까지 키울 여유가 있나. 하지만 강아지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비에 젖은 눈. 떨리는 작은 몸. 성호 씨는 쪼그려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늦게 왔네. 그는 강아지를 와이셔츠 안에 품었습니다. 빗물과 흙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인 작은 체온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은정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빠듯한데 이걸 어떻게 키워요? 한 식구 더 늘었다 생각합시다. 지금 장난해요? 준호 등록금도 모자란데? 은정 씨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제 용돈 줄이면 됩니다. 은정 씨는 한참을 남편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알았어요. 대신 장사 안 되면 보낼 거예요. 성호 씨는 강아지를 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이름은 보기. 이 만남이 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보기는 주방 박스에서 잠들었습니다. 밤새 낑낑거렸습니다. 성호 씨는 1시간마다 일어나 머리를 쓰다듬어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 춥다. 보기는 성호 씨 손가락을 핥았습니다. 그날 밤 성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 작은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 그게 얼마나 무거운 약속인지. 한 달 후 보기는 가게 마스코트가 됐습니다. 카운터 옆에 앉아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돗개 특유의 성격 때문에 낯선 손님에겐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으르렁거리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개가 좀 무섭네요. 죄송합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요. 성호 씨는 보기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단골 손님들에게는 달랐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동네 초등학생 민지가 올 때마다 보기는 기뻐했습니다. 보기야, 안녕. 민지가 손을 흔들면 보기는 아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골목이 어두웠습니다. 갑자기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형님, 지갑 좀. 술 냄새가 났습니다. 성우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돈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장사하잖아. 한 남자가 성호 씨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보기가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생후 5달. 아직 작았지만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뭐야, 개? 남자가 보기를 발로 찼습니다. 보기는 비틀거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가 남자 바짓단을 물었습니다. 아씨, 이 개가. 남자가 보기를 걷어찼습니다. 보기는 나동그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짖었습니다. 그 모습에 남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야, 그냥 가자. 개 물리면 귀찮아. 두 남자는 욕을 하며 사라졌습니다. 성호 씨는 보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보기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보가, 미안하다. 내가 왜? 성호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기는 성호 씨를 핥았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그날 밤, 성호 씨는 보기를 24시간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진료비 15만 원. 그달 적자였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생후 5달짜리 강아지가 그 사건 이후 성호 씨와 보기의 유대는 더 깊어졌습니다. 보기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고, 동료였고, 은인이었습니다. 장사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기가 온 뒤로 단골이 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성호 씨는 그냥 보기가 가져다 준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2013년 겨울, 황금치킨은 동네 맛집이 됐습니다. 주말이면 웨이팅이 10팀까지 생겼습니다. 한 달 매출이 8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순이익 300만 원.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등록금도 문제없었습니다. 보기는 어느새 22kg 넘는 성견이 됐습니다. 가게 입구가 보기 자리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보기를 보러 왔습니다. 사장님, 보기 오늘도 잘생겼네요. 하하, 고맙습니다. 성호 씨는 행복했습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갈 때 보기는 언제나 성호 씨 왼쪽을 걸었습니다. 절대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다. 보기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엔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5년 봄, 반경 300m 안에 치킨집이 3곳 더 생겼습니다. BBQ, 교촌, BHC. 대형 프랜차이즈였습니다. 할인 쿠폰이 날아왔습니다. 2만 원에 치킨 2마리. 첫 주문 5,000원 할인. 황금치킨은 작은 개인 가게였습니다.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8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그리고 6월 550만 원으로. 순이익이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성호 씨는 배달 앱에 가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15%. 배달비까지 합치면 이윤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6년 가을,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13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건물주는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요즘 시세가 이래요. 싫으면 나가셔야죠. 성호 씨는 참았습니다. 다른 곳을 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2017년 3월, 성호 씨는 처음으로 2차 대출을 받았습니다. 500만 원. 3개월 운영비가 모자랐습니다. 이자는 월 7만 원. 그해 9월, 다시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 월 15만 원. 2018년 6월, 2천만 원. 이자 월 30만 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총 빚 5,300만 원. 이자만 한 달에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은정 씨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8,350원. 한 달에 11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걸로 이자를 갚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성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됐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은정 씨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보기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낑낑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는 듯했습니다. 2019년 여름, 건물주가 또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16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사장님, 안 받으시면 다른 분한테 드릴 겁니다. 프랜차이즈에서 230 준다고 하던데요. 부동산 중개인은 미안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성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9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인건비 없음, 순이익 50만 원, 이자 80만 원,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날 밤, 성호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보기가 성호 씨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보가. 성호 씨는 보기를 안았습니다. 보기는 성호 씨 얼굴을 핥았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배달 수요는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재료비도 폭등했습니다. 닭 한 마리 3,500원에서 4,900원으로, 식용유 한 통 15,000원에서 22,000원으로. 이유는 더욱 줄었습니다. 성호 씨는 배달을 직접 뛰기 시작했습니다. 55살에 오토바이 면허를 땄습니다. 은정 씨는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고, 성호 씨는 헬멧을 쓰고 골목을 누볐습니다. 겨울엔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습니다. 여름엔 헬멧 안이 찜통이었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군대에 간 준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10살이 됐습니다. 진돗개 평균 수명 14년. 이젠 노년이었습니다. 뒷다리 관절이 안 좋아졌습니다. 일어날 때 힘들어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성호 씨는 보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22kg. 무거웠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관절 영양제를 샀습니다. 한 통에 6만 원. 비쌌지만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거 먹고 오래오래 있어줘. 보기는 순순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 손등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2021년 가을, 성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빚은 7천만 원. 매달 이자 120만 원, 한 달 순이익 40만 원, 마이너스 80만 원. 매달 빚이 늘었습니다. 은정 씨는 지쳐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그리고 낮엔 주방일. 하루 4시간만 잤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은정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도 알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안고 울었습니다. 보기는 둘 사이에서 그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낑낑 울었습니다.
함께 오는 것처럼. 그때 고등학교 동창 재민이가 전화했습니다. 성호야, 들었어. 가게 정리한다며? 내 처남이 충남 예산에서 농장하는데 개 한 마리 찾는데 보기 보내는 게 어때?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고. 안 돼. 성호 씨는 잘났습니다. 보기는 안 돼. 야, 박성호. 정신 차려. 너 지금 집 월세도 3달 밀렸잖아. 은정이 언니 머리카락 빠지는 거 봤어? 개 사료는 어떻게 사냐고. 재민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민아, 성호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보기는 왜? 왜 안 돼? 그냥 개잖아. 가족이야. 성호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3년 전에 내가 약속했어. 얘를 책임지겠다고. 그 약속은 못 어겨.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다. 하지만 그날 밤 성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보기를 보내야겠다고. 이건 보기를 위한 선택이라고. 넓은 마당에서 뛰어노는 게 보기에게 더 좋을 거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성호 씨는 재민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재민아. 보기. 보낼게. 진짜? 괜찮아? 보기한테 더 좋을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처남한테 말할게. 이번 주 토요일 어때? 그래. 전화를 끊고 성호 씨는 보기를 봤습니다. 보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성호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재민이 처남과 함께 왔습니다. 40대 중반, 인상이 좋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보기 잘 돌보겠습니다. 농장의 마당이 200평이에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성호 씨는 보기 목줄을 잡았습니다. 보기는 낯선 사람을 보고 경계했습니다. 으르렁거렸습니다. 보가, 괜찮아. 좋은 분이야.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성호 씨 뒤로 숨었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기는 물러섰습니다. 보기 성격이 좀 까다로운데 괜찮으시겠어요?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예요. 남자가 보기 목줄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보기가 성호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왜? 왜 날 버리려고 해? 성호 씨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씨는 목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못 보내겠습니다. 네? 아까 보내신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성호 씨는 보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애는 안 됩니다. 남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민이 난처해했습니다. 성호야. 재민아. 미안하다. 내가 착각했어. 보기는 못 보내. 남자와 재민이 돌아갔습니다. 성호 씨는 보기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보기는 성호 씨 얼굴을 핥았습니다. 미안하다. 보가. 아저씨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보기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2021년 12월 더 큰 시련이 왔습니다. 전주에 계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호 씨는 전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보기도 쓰러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거품을 물었습니다. 성호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냐, 복이냐. 선택해야 했습니다.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가세요. 복이는 내가 병원 데려갈게요. 아니, 나도 같이. 어머니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은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성호 씨는 보기를 봤습니다. 복이는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눈빛. 성호 씨는 결국 복이를 선택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한테 전화할게요. 나는 복이 병원 데려갈게요. 여보, 보기가 날 지켜줬어요. 13년 전, 날 구해줬어요. 내가 어떻게 이 애를 버려요? 성호 씨는 복이를 업고 동물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동물병원.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은 못 드립니다. 진료비 견적이 나왔습니다. 입원 3일, 수액, 검사. 총 130만 원, 통장 잔고 85만 원. 성호 씨는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도 초과. 체크카드. 잔액 부족. 다른 카드. 한도 초과. 환자분. 결제가. 기다려주세요. 성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은정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돈 좀. 얼마요? 130만 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보낼게요. 은정 씨는 편의점 점장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점장님, 죄송한데 급여 선지급 가능할까요? 결제가 됐습니다. 보기는 입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성호 씨는 병원 복도에 앉아 전주병원으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호자님, 어머니께서 1시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성호 씨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는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밤새도록.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평생 지고 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보기는 회복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보기를 안았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보가. 보기는 성호 씨를 핥았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는 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2월, 황금치킨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11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철거반이 들어왔습니다. 튀김기, 냉장고, 테이블. 하나씩 트럭에 실렸습니다. 성호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보기는 그의 발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양업자가 왔습니다. 성호 씨가 어제 전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순종 진돗개 13살이면 50만 원 드리죠. 네, 성호 씨는 보기 목줄을 잡았습니다. 50만 원. 이번 달 월세에 보탤 수 있었습니다. 분양업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보기는 성호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 왜? 왜 날 보내려고 해? 성호 씨는 그 눈빛을 피했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분양업자가 목줄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성호 씨는 1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빗속에서 떨고 있던 작은 강아지. 자신을 지켜준 5달짜리 강아지. 어머니보다 먼저 선택했던 보기. 성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못 팔겠습니다. 아니,
아까 파신다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애는 안 됩니다. 성호 씨는 보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분양업자는 혀를 찼습니다. 참, 시간 낭비네. 그는 돌아갔습니다. 채권자가 다가왔습니다. 박 사장님, 50만 원이라도 비대 보태시죠. 죄송합니다. 에휴, 답답하네. 어떻게 걔가 사람보다 소중합니까? 채권자는 한숨 쉬며 갔습니다. 은정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바보. 그녀는 남편과 보기를 함께 안았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그래서 좋아요. 셋은 텅 빈 가게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후 성호 씨는 배달 대행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정 씨는 편의점 정직원이 됐습니다. 둘이 합쳐 월 250만 원, 월세 55만 원짜리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 창문을 열면 사람들 발밑이 보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보기 사료만큼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굶는 날이 있어도 보기 밥그릇은 항상 채워졌습니다. 보기는 이제 12살, 걷기도 힘들어했습니다. 하루 20시간을 잤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가 집에 들어오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다가왔습니다. 2023년 1월,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어머니 산소에 가지 못했습니다. 전주까지 KTX 왕복 8만 원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못난 아들이 용서하세요. 그는 울었습니다. 보기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집 김 사장님이 떡국 한 그릇을 갖다 줬습니다. 사장님, 혼자 설날 보내신다며? 이거라도 드세요. 감사합니다. 성호 씨는 따뜻한 그릇을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보기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너라도 있어서 성호 씨는 보기를 안았습니다. 2024년 3월, 성호 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작은 인쇄소 직원 모집. 월급 210만 원.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은정 씨도 편의점 점장이 됐습니다. 월급 250만 원.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전역했습니다. 아빠, 나 취직했어. 삼성전자 협력업체. 이제 내가 도울게. 성호 씨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보기는 준호는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가, 오래 기다렸지? 형 왔다. 보기는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성호 씨는 보기와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보기는 느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멈춰 섰습니다. 보기도 멈췄습니다. 성호 씨는 쪼그려 앉아 보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보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3년 전, 빗속에서. 내가, 날 구했어. 보기는 성호 씨를 핥았습니다. 어머니, 못 배웠어. 내 때문에 성호 씨는 울었습니다. 그래도 후회 안 해. 내가 더 소중하니까. 벚꽃잎이 두 사람 위에 내렸습니다. 고맙다, 보가. 끝까지. 함께 있어줘서 보기는 성호 씨 품에 안겼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성호 씨는 새벽 배달을 나갑니다. 보기는 창가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14살. 평균 수명을 넘긴 나이.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저녁이 되면 성호 씨는 돌아옵니다. 보기는 힘들게 일어나 현관까지 걸어 나옵니다. 다녀왔다. 보기는 천천히 꼬리를 흔듭니다. 성호 씨는 보기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손등에 온기가 번집니다. 13년 전 빗속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들은 아직 함께입니다. 오늘도, 내일도,